giv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 Oh, well, I don't wanna jinx it. 발빠른 리포터 강일아 리포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주 참한 네. 네, 오늘 히라 리포터인데 네. 오늘 소식은 뭘까요? 오늘은 이 건강 관리에 대한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두 분은 평소에 건강 관리 좀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건강 관리요. 저는 정말 사실 대본에는 네. 운동을 꾸준히 한다라고 써 있는데 운동을 안 해요. 건강 관리를 좀 신경 써야 되고 굳이 한다면은 네. 잠 많이 자고 물 많이 마시고 이 정도? 저는 부끄러워. 저는 사실 운동 네. 요즘에 조금 바빠서 못 하고 있긴 한데 식습관 이런 거 조절도 어. 좀 꽤 하려고 하고 최대한 좀 건강한 음식 많이 네.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두 분처럼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아마 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현대인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법 알아보고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앉아서 업무를 보고 나쁜 자세로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허겁지겁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러면 소화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몸에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소에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웰빙 라이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건강관리법 알아보러 왔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5세라고 합니다. 이는 과거 1970년대 62.3세인 것에 비하면 무려 21세나 늘어난 것인데요.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은 더 좋아졌을까요?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7회라고 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 평소 일상 속에서 웰빙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분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건강한 삶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걸까요? 맨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저는 그것을 침대 운동이라고 하는데 침대 운동을 한 30분 정도 합니다. 몸을 푸는 거죠. 그것이 끝나면 밖으로 나가서 텃밭을 둘러봐 가지고 텃밭에 작물들하고 인사하고 수확이 필요한 것은 그때 따가지고 와서 집사람이 그것을 이제 식탁에 올려놓지요. 그렇게 해서 식사가 끝나고 나면 매일 옆에 지석강변을 1시간 반씩 걷습니다. 이분의 건강관리법은 사실 엄청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죠. 이렇게 간단한 체조만 꾸준히 실천해도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신선한 식재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몸에 좋죠.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지는 않는 노하우. 일상 속에 잘 녹여놓고 루틴이 되면 분명히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어디론가 들어가시네요? 궁금해서 살짝 따라가 봤는데요. 그곳에 있는 것은 바로 다실이었습니다. 예쁘고 아늑한 분위기의 차 전용 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차를 준비하시네요. 그 귀한 차인데 리포터님도 한 잔 드셔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이거 무슨 차예요? 제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즐겨 마시는 침향차라는 차입니다. 침향차요? 처음 들어보는데, 침향? 침향이란 침향나무에 천연적으로 분비된 수지가 침착하여 침향나무의 심재 부위에 단단한 덩어리 모양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네요. 아, 이제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귀한 침향도 차로 마시나 봐요. 그 침향은 되게 이제 향으로 피워서 이렇게 문향으로 즐겼는데 이 침향을 마실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해서 침향 중에서도 고급의 침향을 차로 이렇게 마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침향을 마시게 되면 피라든가 기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환하면서 덜어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막히는 것을 뚫어주는 기능이 침향에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의 건강관리법을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궁금했던 침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이곳은 침향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침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대표님, 제가 좀 전에 침향차라고 하는 걸 마시고 왔는데요.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침향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침향은 침향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침향나무는 주로 열대지방, 동남아 지역의 밀림 속에서 자라는데요. 침향나무에 피알로포라 파라시티카라는 그런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면 침향나무 스스로 그 박테리아와 싸우면서 거기에서 수지를 만들어냅니다. 기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기름을 침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침향의 본산지는 베트남. 이곳에서는 침향나무에 상처를 내서 구멍을 뚫은 후 그 구멍에 설탕이나 꿀을 넣어 개미와 같은 벌레를 유인하거나 버섯 재배하듯이 균주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침향인데요. 베트남에서는 침향을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편하게 사용한다고 해요. 베트남에서는 이제 침향이 거의 영물 대접을 받습니다. 영물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 거의 매일 침향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지, 원액인 형태의 이런 형태는 보통 가정에 조그만 병에 상비약으로 담겨져 있고요. 애들이 아프거나 어르신들이 아플 때 즉석에서 바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선향 스타일로 거의 매일 가정이나 상점에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향의 사용법은 다양합니다. 인중과 코끝에 극소량을 발라 향을 즐기기도 하고요. 사찰에서는 몸에 바르거나 극소량을 차에 섞어 마시며 향과 맛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대중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는데요. 바카코꿀에 침향을 첨가해 만든 차가 대표적입니다. 약간 씁쓸하면서도 달콤해서 목 넘김도 좋고요. 계속 입안에 은은한 향이 돌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이번에는 침향을 접하는 방법 중 하나인 발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침향은 약 36도 이상에서만 발향을 하기에 반드시 열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러한 발향에는 직접 향을 피우는 방식과 간접 발향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 종일 맡고 싶은 냄새인데요? 네, 발향할 때 온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침향은 베트남에서는 10,000가지의 향을 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온도에 따라서 향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은 본인한테 맞는 온도를 찾아서 본인에게 맞는 향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요즘,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 라이프를 원한다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죠. 특히 생활 속 자기 관리는 필수 불가결하니까요. 건강을 위해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역시 정말 요즘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반성하게 되고 네. 정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진짜. 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사실 건강은 아무리 챙겨도 모자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방법들로 건강을 지키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침향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침향.
저는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말 진심으로 파헤쳐보기 위해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김일 대표님 자리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침향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자세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동남아시아 약 12개국에서 자생을 하고 있는 침향나무가 있습니다. 그 침향나무에 피알로포라 파라시티카라는 박테리아가 공격을 하면 네. 그 침향나무가 스스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수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수지는 액체 상태인 기름이 되겠고요. 그 기름을 저희가 침향이라고 부르는데 어허. 현재 2004년도에 유엔에서 침향나무, 자연산 침향나무는 멸종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침향은 재배 침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 침향이라는 게 나무를 뜻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정확한 뜻이 있나요? 그게 지금 국내에서는 네. 한국에서는 정확한 명칭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제 베트남이나 동남아 침향 생산국에서는 액체인 상태의 기름, 그 상태를 침향이라 하기 때문에 침향나무 조각이나 네. 침향나무 분말은 분명히 다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자연상 침향의 경우 세계 3대 향에 속한다고요? 오. 네, 맞습니다. 세계 3대 향은 침향, 사향, 용연향 이렇게 하고 사향과 용연향은 동물향입니다. 그렇죠. 아. 네, 침향은 식물성 향이고 네. 그래서 사향과 용연향은 많은 처리 과정을 거쳐야만 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침향은 그 즉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향과 용연향은 동물향이라는 이유로 불교 국가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용연향이면은 그 고래에서 맞습니다. 나오는 예. 사향은 그러면 뭐예요, 대표님? 수컷 사향노루의 아. 향낭을 사향이라고 합니다. 그 직접 맡아 보셨잖아요. 네. 우리 강일아 리포터 어떠셨어요? 진짜 이 접하기 힘든 귀한 향이잖아요. 네. 정말 전달해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 좋았던 게 왜 향을 맡으면 잘못하면 좀 머리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침향은 좀 오래 맡아도 좀 편안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설명 들으니까 저도 좀 맡아보고 싶은. 그러니까 저도요. 네. 그럼 맡아보려면은 대표님, 이게 주로 재배가 베트남에서 된다고 하는데 저희 비행기 타고 베트남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뭐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요. 네. 제가 베트남에서도 제가 머무르고 있는 나트랑. 영어로는 나트랑이고 이제 베트남어로는 야짱인데 네. 요즘 수많은 한국 분들이 찾고 계세요. 그곳이 베트남 침향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면 침향탑도 도시 한복판에 있는 침향탑도 구경하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저에게 오시면 많은 침향을 맡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침향 접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또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고 있다고 해요.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네. 자연산 침향을 많은 분들이 원하세요. 그러나 침향은 전 세계적으로 공시되는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부르는 게 값이죠. 그래서 자연산 침향은 그러나 없다. 멸종됐기 때문에 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배산 침향을 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재배산 침향도 세계 멸종위기 동식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래를 할 때는 국가에서 국가로 이동할 때에는 유엔에서 발급하는 많은 서류들이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그런 침향을 구입을 하시고 싶을 때는 그런 서류만 확인해 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멸종 위기에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우리 같은 이런 일반 소비자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침향을 만나보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침향을 일반인들도 좀 쉽게 쓸 수 있게끔 침향을 이용한 파생 제품들을 현재 만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 현지에서는 이미 출시가 되었고 아마 조만간 한국 시장에도 소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들은 아무래도 비전문가니까 침향의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좀 알기 쉽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침향은 베트남 현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00가지의 향이 있다. 그래서 보통 침향은 전 세계적으로 또한 감정사가 없습니다. 아, 단 한 명의 감정사도 없고 감정을 하는 공식적인 기관이나 국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감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향이 있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혹여라도 침향 원액을 오일을 만났을 때에는 색을 밝은 곳에 비춰봤을 때 붉은 와인색, 맑은 붉은 와인색이면 그나마 상당히 고급 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허. 침향을 구분하는 어떤 색깔의 팁을 알려주셨으니까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고요. 근데 이게 감정도 쉽지 않지만 추출하는 방법도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세요? 네, 어렵습니다. 추출하는데 제가 오늘 TV에 나오느라고 네. 이렇게 옷을 입었지만 예.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는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5년에서 보통 8년 된 재배 침향을 그도 5년이나 8년 동안 저희가 배양균을 집어넣어서 배양균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테리아균을 집어넣어서 나무와 싸움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나무를 좀 이렇게 나무 망치로 때려 보면 그 안에 침향 수지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저희가 베어서 한 하루 이틀 정도 그늘에 말린 다음에 굵은 분말을 만들어서 전기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모든 침향 원액 추출은 수증기 추출법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생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냉각 장치를 통과하면 다시 물로 변하는데 그때 저희가 미세하게 한 방울 한 방울 추출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상급만 골라내서 한국으로 조금 가져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귀한 만큼 추출이 참 네. 어렵네요. 자, 그러면 이제 침향을 뭐 구입을 했어요.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제 활용이 되나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가요? 근데 침향은 이제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재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저희 회사에서 대한민국 식약처에 식품으로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식품으로. 네, 침향은 식품으로 정식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먹을 수도 있고 예, 또 향으로 뭐 바를 수도 있고 향수처럼. 예,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코 밑에 인중이나 이런 데 살짝 발라놓으면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곤란해요. 일단 써보시지 않으면 네. 시원한 그런 느낌이죠. 네, 뭔가 그냥 뻥 뚫릴 리프레시 되는 느낌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구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용도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우리 히라 리포터가 침향을 직접 맡아보기도 했지만 차로도 마셔봤잖아요. 네. 어땠어요? 느낌 비슷합니까? 제가 진짜 찐으로 차를 진짜 좋아해서 많이 마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침향차는 입문용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마셔야 되는 차다라고 오. 하시는 이유가 그 깊이가 진짜 남달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를 좀 못 드시는 분들은 꿀 침향차가 또 있어요. 꿀 넣어서. 꿀을 넣어서 그러면 맛도 즐기고 또 향도 좀 음미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거의 뭐 침향 앰버서더네요. 아주 다양한 귀한 경험을 하고 오신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이 침향을 조금 더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약 한 15, 6개월 전부터 한국의 아주 저명한 모 대학과 많은 좀 돈을 들여서 현재 침향의 물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약 3개월 전에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얻었죠. 무려 3만 여 개가 넘는 화학 기호를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유명한 제약사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들이 뭐냐. 그래서 저의 목표는 침향을 가지고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찾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은 제가 앞으로 베트남뿐만이 아니고 침향이 생산되는 모든 나라를 제가 바이크로
제가 폭주족입니다. 폭주족인데 취미가 있으시군요. 예. 예. 왜 그러냐면 그 산골들은 자동차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바이크를 이용하는데 전 나라를 다 돌아서 그런 치료제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침향을 만나는 게 제 꿈입니다. 참 꿈도 귀하고 예, 침향이라는 것도 참 귀한데 맞습니다. 그만큼 감별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게 좀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향을 고를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들어볼게요. 침향은 상온에서는 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셔서 코로 대부분 가져가시는데 그거는 틀린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향이 나지 않아야 맞습니다. 네. 근데 향이 나거든요, 대부분. 그거는 그 가짜 침향나무에 향을 입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가능하면 침향을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재배산 침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두 점을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자연산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파는 침향은 가능하면 안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가 또 추천해주는 팁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잠깐 이야기하긴 하셨지만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또 최종적인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과 연구해서 저희가 지금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제약사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그냥 하나입니다. 좋은 침향을 찾아서 많은 분들께 좋은 건강을 드리고 행복한 건강, 그걸 드리는 게 제 꿈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 제 개인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매거진 투데이도 앞으로 대표님 같이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김일 대표, 강일아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